안녕하십니까. 기억해야 할 12월 14일 화요일장이 이제 막 마쳤습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도 문을 활짝 열겠는데요. 오늘은 처음과 끝이 모두 좋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년 1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서 장 마감에 더 힘을 내면서 2010선 코앞인 2,009포인트에서 끝이 났는데요. 외국인들의 4,500억 더 넘는 집중 순매수, 게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힘을 합쳐 2,500억 이상이나 운수장비를 사면서 운수장비 조선주의 대장인 현대중공업이 무려 8% 이상이나 급등했던 날입니다. 또 자세한 시황 얘기 한번 들어보죠.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정확하게 37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급등하면서 2,00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 쪽에서 모두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9시 구간에 먼저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마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1,7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2,000선 지지에 큰 부담은 되지 않았지만 지수를 강보합권으로 조금 둔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상승을 이끌어놨는데요. 2,009포인트라는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1,5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5,000억 원, 400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연속 외국인 손잡고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르면서 5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514포인트와 515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9거래일 연속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230억 원 정도 오늘장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매수 전환한 개인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26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35전 하락한 1,149원 65전에 마감했는데요. 미국 달러가 재정 적자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매도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하지만 1,140원대 아래에서는 결제 수요 등 기류가 유입되면서 하방 경직성 또한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 조금 하락하면서 1,139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사상 초고가 경신했는데요. 0.1% 조정받으면서 92만 원대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상승했는데요. 1%, 2%대로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나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8% 급등하면서 41만 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LG화학도 장 마감에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행주 중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강보합권에서 마감되고요. 기아차도 1%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도 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조정받았고요. 서울반도체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은 가운데 0.2%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는 조정이고요.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메가스터디가 외국계 창구 통한 매수 주문에 들어오면서 오늘장 반등했습니다. 2.7%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즈 다음 역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SFA는 어제 8% 급등 이후에 오늘 소폭의 조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이끌어놓은 업종이 누구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조선주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고가 쓴 종목들도 많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5개월 만에 최고가에 진입을 했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STX 그룹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선주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며칠 쉬어가던 자동차주들도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강세장 분위기를 잔뜩 만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현대차가 1.3%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1%대로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2%, 나머지 부품주들도 상승하면서 자동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2,000포인트 돌파에 베팅하던 증권주들은 오늘 장에서 2,000포인트 돌파하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오늘 약보합 조정을 받다가 다시 보합권까지는 올라와서 마감이 됐고요. 동금증권부터 조보증권까지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메디슨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네, 메디슨의 주식을 100만 주 보유하고 있는 뉴비케어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되고요. 일대주주인 솔고바이오가 14% 가격대 한번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메디슨 연구소에서 분사한 인피니스 헬스케어도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한 가운데 헬스케어 관련주들 S1부터 테라젠 이텍스까지 강세로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그룹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오늘까지 대출 관련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제출하지 못한다면 MOU는 무산됩니다. 운명의 날인 오늘 현대그룹주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현대차에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가 1%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되고요. 현대상성과 현대증권은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3년여 만에 2000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개인 체감 지수는 1800포인트라는 자조 섞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의 시각 들어보고요. 내일 2000포인트를 훌쩍 웃던 코스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지 미리 대비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기록적인 날이네요. 코스피가 3년 1개월 만에 2000선 돌파해서 막판에 또 더 힘을 냈어요. 오늘 장의 특징 일단 좀 추려주시죠. 예,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3년 1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IT 금융이 여전히 강했고요. 또 오늘 특히 기관에서 조선주를 집중을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약간 과열 심리가 느껴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2000포인트를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또 업종별 양극화는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펀드들이 최근에 좀 자금 유출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있는데 2007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때 국내 대표 기업 한 15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50조에서 57조 사이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올해는 한 89조 정도가 나옵니다. 내년에 한 100조가 조금 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펀더멘털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PER도 지금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큰 부담은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또 어제 상해 지수가 또 급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해진 점들은 향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IT와 금융만으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1900 돌파의 주역인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또 시장이 한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업종 순환매가 꾸준히 좀 약간은 치우친 면이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PR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평가도 했기 때문에 더 간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2009포인트인데 앞으로 올해까지만 볼 때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봤었던 게 1950을 최대치로 봤었는데 네. 예상했었던 그런 악재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포인트 안팎으로 해서 지수가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2000포인트 초반 정도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쪽에는 더 이상 한산한 분위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2차 양적 완화로 6천억 달러 규모 책정해 놓은 것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걸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미국 관련 지수들이 올라왔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오히려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써야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못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지표 영향력이 FOMC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바꿀 정도의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의 확인과 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감세 정책의
그런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여기에 동행하면서 좀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과 함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약화되면서 이머징 증시가 최근에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증시가 전체적으로 2007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이머징 증시의 신고가 흐름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내년 초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건 미국 쪽보다는 이번에 중국이 지난 주말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 나왔는데 중국 통계국에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중국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지나친 급등세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월, 2월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유럽발 위기도 이번에 좀 어중간하게 약간 넘어간 느낌이 있는데 유럽 특징이 이렇게 한번 이슈가 부각되고 나면은 한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좀 내재되어 있다가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한 번 정도 유럽 쪽에서도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좀 잠재적인 악재는 여전히 좀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흥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2000포인트 가봤자 한 올해까지만 본다면 2000포인트 초반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2000포인트는 넘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부담일 텐데요. 갖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또 뭔가 더 돈을 투자해서 산다. 그럼 뭘 사냐의 문제가 역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주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속 IT랑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에서 IT를 좀 팔고 조선 쪽으로 집중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특징을 보시면은 오늘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이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냈는데도 420 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이 357개의 종목이고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런 장세의 특징은 역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자문사 자금의 유입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뭐 7공주, 뭐 7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좀 슬림화되어서 집중해서 올라갔었던 장세를 기억하실 텐데 최근 흐름 보시면은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IT랑 금융을 중심으로 자문사에서 집중적으로 일부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좀 올리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는 오르지만 소외감은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증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업종 같은 조선업종으로 기관이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미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지주 관련주들이나 또 항공주들이나 이런 좀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수급도 괜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악재가 좀 겹쳐가지고 눌려 있었던 그런 업종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에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중심으로 약간은 좀 무리한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뭐 꾸준히 사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내년 1분기 실적까지 보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오늘도 가장 많이 산 IT 업종이 결국에는 내년 초까지도 봤을 때 좀 눌림목을 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관이 좀 단기적으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지주 업종들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IT 금융은 갈 것이고 단기적으로 시각가시진 분들은 항공이라든가 지주회사 일부 종목들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반기 중 전체 60%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정하고 재정을 통해 55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증가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시경제 건전성을 담보하는 부담금 형태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1, 2인용 소형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서울 시내 1, 2인 가구가 31만 4천여 가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등 개발 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의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등 민간 개발 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인숙, 휴게텔 등 저소득 1인 가구 거처를 초소형 주택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는 세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선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조사 대상 선정 시 법인 대표, 최대 주주 등의 개인, 또 재산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적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세무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상당할 경우 금융조사나 거래처 관련 기업 동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세청은 사업의 편의를 위해 세금을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인하하되 사후 검증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을 떠돌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무려 55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현금 통화, 머니마켓 펀드, 양도성 예금 증서 등 단기 부동자금의 규모가 10월 말 현재 5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기에 현재 은행권에 묶여있는 50조 원 규모의 정기예금 만기가 내년 1분기까지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러나 자금이 넘쳐나면서 이번엔 만기 예금의 재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얹은 특판 예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땅한 대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의 부동화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려 2,000포인트를 돌파해 2,009포인트까지 오른 코스피입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안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장밋빛 전망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2,000포인트 무엇로 대비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